다음으로는 피르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슈는 많았는데 제 관점에서 이 종목이다 싶은 거는 없더라고요. 이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또 체크를 좀 해볼 예정이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너지의 경우는 2차전지 업체죠. 그래서 리튬 포어스라든가 하이드로 리튬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올라가다 조정받았던 이유는 22,000원이 저항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2,000원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 19,4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급 상황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22,000원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은 대기하는 게 맞다. 그리고 2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손절가는 4%만 잡고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지가 여기 있었고요. 여기가 저항이었고, 지지가 있었고, 저항이었고, 그 다음에 저항이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올라갔다가요 22,000원 부근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3만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 안 나오면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노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리포트가 삼성증권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방열, 방염 소재업체로서 현대차그룹 전기차에 캐필러 납품 중이고요. 이를 레퍼런스로 해외 고객사 확보 중입니다. 경쟁사 아스펜 에어로젤은 1분기 열폭주 차단 패드 납품 실적이 확인되게 되면서 5월 한 달간 82%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2024년 실적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생산 하향 조정으로 둔화가 예상이 되는데 2025년부터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아스펜 에어로젤이 주가가 사실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그 확인이 좀 됐었거든요, 제 앞에서도. 제가 아마 미국 주식도 같이 한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을 좀 하나 시켜 드리자면, 이게 아스펜 에어로졸이죠. 그래서 2024년에 실적은, 매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 좀 크게 볼까요? 396억 달러. 그 다음에 순이익이 6억 달러. 흑자 전환이 됩니다. 흑자 전환. 순이익 흑자 전환 되니까 EPS도 흑자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게, 2분기도 역시 매출이 늘어나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하죠. 그러면 당연히 EPS가 늘어나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이제 나노팀이라는 거죠. 근데 나노팀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대로 아스펜 에어로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나노팀의 경우는 연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이죠. 매출액이 440억. 매출액이 좀 줄어들고요. 영업이익도 줄어듭니다. 당기순이익이 거의 60%가 하락해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신고가가 나타납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분기는 없네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박스권 매매만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아스펜 에어로졸이 만약에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나노팀도 못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 고점인 17,500원대까지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매수 타이밍을 2분할로 좀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매수는요. 지금 여기가 저항이죠. 15,300원. 15,300원을 돌파하면 매수예요. 돌파하면 매수고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저항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가격이 15,950원이에요. 그래서 1차 매수는 15,300원 돌파하면 매수고요. 2차 매수는 15,950원 매수고요. 그리고 17,000원에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자, 손절가는 왼쪽으로 적어드릴게요. 손절가는 중요하니까 지금 14,350원 있죠. 14,350원. 이거 이탈하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12,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가는 꼭 지키자. 꼭 지키자.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리게 되면 12,000원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꼭 지키자. 이 말씀까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어랩스. 뭐 아까 전에 연세대에서 뭐 의사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언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케어랩스가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실적이 없어요. 실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이 박스를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박스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를 하면 좋겠고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4,265원 부근. 이것도 박스권이죠. 그래서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손절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손절가 4,060원입니다. 4,060원. 목표가는요. 4,700원입니다. 목표가는 4,700원이에요. 이 목표가를 잡은 이유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중장기로 보고 있는 목표가는요. 5,700원입니다. 5,650원. 중장기는 5,650원인데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 가격이 4,700원이에요. 그리고 4,7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5,65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는 거죠. 전략을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심 종목을 조금 계속 찾아보려고 했는데 많이 안 나왔고요. 기존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타이밍에 나오는 종목들이 좀 꽤 많아졌습니다. 그 종목군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새롭게 나오는 종목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프리뷰 종목들, 그 다음에 엊그제 얘기를 해드렸던 6월 10일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타이밍 나온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6월 12일 리뷰 앤 프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